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페모럴 아스타블라 임핀지먼트에 대해서 보고 있고 포스트오피 파인딩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의 파인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페모로플라스티, 아스타블로플라스티의 포스트오피 파인딩과 리커런트 혹은 레지듀얼 임핀지먼트의 MR 파인딩에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레이브럴 리페어 그리고 리커런트 레지듀얼 레이브럴 테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레이브럴 테어 타입 1,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의 테어 타입 2, 레이브룸 자체의 인트라 서브스턴스 테어여서 타입 1,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의 테어를 리페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콘드라 리페어를 할 때 아스타블라 수처 앵커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스트오피의 정상적인 포스트오피 이미지를 살펴볼 것이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브콘드라 본플레이트나 아티큘러 칼트리지로 수처 앵커링이 통과하였을 때 어떠한 파인딩들이 보이고 이럴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수처 앵커링을 할 때 레이브룸 자체를 수처 앵커가 통과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레지듀얼하게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계속 테어가 보이는 레지듀얼 테어와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새롭게 인컴플리트하게 페모로플라스티가 되어서 레이브룸이 또 테어가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브럴 테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레이브럴 베이스에서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에서 디태치먼트가 되는 타입 1 혹은 레이브럴 인트라 서브스턴스 레이브럴 테어를 이제 타입 2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1의 테어인 경우,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의 테어인 경우는 리페어가 이제 가능한 그런 테어입니다. 하지만 레이브룸 자체에 테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리페어가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테어의 뎁스나 레이브럴 티슈의 퀄리티 같은 것이 치료 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리페어를 시도하겠지만 언스테이블한 병변은 데브리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스타블룸에서부터 레이브룸 디태칭을 하여서 레이브럴 테어를 수처를 하고, 그리고 수처 앵커를 통해서 아스타블룸의 레이브룸을 다시 리임플랜팅하는 것이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 환자도 이렇게 플로로스코피 가이던스 하에서 수처 앵커를 아스타블룸에 고정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오피 이미지에서 본다면 페모로플라스티를 하여서 약간 이렇게 컨케비티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수처 앵커, 여기 수처 앵커를 한 그 리니어한 로시라이테스트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레이브럴 리페어를 하고 나서 수처 앵커를 통하여서 아스타블룸에 고정한 그 모습입니다. 포스트오피 MR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수처 앵커의 위치를 볼 때 테어를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수처 앵커가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서브콘드라 본플레이트나 이제 인자파 아티큘러 카틸리지를 통과하여서 앵커가 고정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아스타블라 수처 앵커를 통해서 레이브럴 리페어를 한 환자인데 모두 다 다른 환자입니다. 여기 세지탈 이미지에서 수처 앵커의 위치를 가장 잘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처 앵커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스타블라 림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블라 본 플레이트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인트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엑시알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조금 약간 세지탈 이미지보다는 좀 덜 명확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레이브럴 리페어를 하였는데 이것이 리페어가 된 테어인지 아니면 레지듀얼 테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리테어가 되었는지를 MRI 상에서는 명확하게 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드로 레이브럴 정션의 이러한 하이실 인텐시티가 이 모든 것들을 감별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처 앵커를 통해서 아스타블라 림을 통해서 이렇게 앵커 고정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콘드라 본플레이트를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이런 하이실 인텐시티는 리테어인지 아니면 힐링이 되고 있는지 레지듀얼 테어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수처 앵커가 아스타블라 본 플레이트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인접한 카틸리지를 잘 봐야 합니다. 거기에 뭐 포카라 카틸리지 디펙트라든지 딜라미네이션 아니면 뭐 시그널 체인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환자는 3개월 전에 레이브럴 리페어를 시행받고 리커런트 페인으로 이제 내원을 하였습니다. 먼저 XR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주로 이제 포스테러 수피리어 방향으로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의 그런 로브스트린 인텐시티 라인이 중간 인터럽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처 앵커가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은 위치죠. 이럴 때는 오버라잉한 카틸리지의 테어가 같이 동반되진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약간 좀 시그널이 증가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세스탈 이미지에서 본다면 나머지 수처 앵커들은 제 위치 잘 위치하고 있고 확실히 이렇게 잘못된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를 통과한 이 수처 앵커가 이렇게 세스탈 이미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카틸리지는 여기서는 잘 평가를 못 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병변을 또 보겠습니다. 안테리어 스피리어 방향의 레이브룸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면서 여기에 이런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비교적 플루이드 시그널로 보이고 있어서 파라레이브럴 시스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병변이 있고 서브콘드라 본메로의 이데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서도 서브콘드랄 시스트까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스피리어 레이브룸도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여기 코로나 이미지에서도 여기에서 봤던 아주 조그만한 파라레이브랄 시스트가 아마도 뭐 여기일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인접한 카틸리지의 시그널이 헤테로지니어스한데 여기선 딜라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커다란 서브콘드랄 시스트가 있고 여기 약간 좀 피셔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파인딩이 있으면 이전 프리오피 MR이 있다면 프리오피 MR과 비교하여서 새롭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뭐 리테어겠죠. 그런데 이전과 비교하여서 똑같다라고 한다면 레지듀얼 테어 뭐 수술을 여기 안 해줬나 보죠. 레지듀얼 테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RI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수처 앵커가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를 통과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고 그리고 이렇게 서브콘드랄 레이브럴 테어가 여전히 계속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전 이미지가 없으면 이게 레이브럴의 그런 레지듀얼 테어인지 리테어인지를 아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를 확 통과했고 인접한 카틸리지도 시그널이 포컬하게 디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리 이미지에서도 오버라인 카틸리지에 디펙트가 있고 너무나 인접한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에 이렇게 디펙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여기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와 카틸리지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잘못된 위치입니다. 이것을 XR 이미지에서 본다면 카틸리지를 통과한 그런 수처 앵커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틸리지 통과하고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도 통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서브콘드라 본 플레이트와 카틸리지를 통과한 것은 이렇게 아사블라 사이드의 본이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닝까지 되었습니다. 포스트오피 이미지에서 그런 수처 앵커링을 하였을 때 레이브룸을 통과하여서 수처가 된다면 레이브룸 자체가 커팅이 되어서 레이브룸이 세그멘탈하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것을 디펙트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전 동영상에서 일부 잠깐 보여드렸는데 레이브룸을 통과하는 수처의 그런 수처에 의해서 레이브룸 자체가 커팅되어서 이렇게 디펙트가 보인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레지듀얼 테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지듀얼 테어라는 것은 수술 전에도 테어가 있었고 수술 후에도 여전히 테어가 보이는 것을 이제 레지듀얼 테어라고 여기서 이름을 하였는데 이 환자는 에이심토마틱한 레지듀얼 테어였고 이 환자는 심토마틱한 레지듀얼 테어였습니다. 이렇게 안테리어 레이브룸 거의 3시 방향으로 레이브럴 테어가 있는데 이전에도 수술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지듀얼 테어라는 말을 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일리오소아스 벌사에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수술 전에도 그런 이렇게 3시 방향 정도의 콘드로엘바 정션에 테어가 있었는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여전히 테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리페어를 해줬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컨트라스트가 일리오소아스 벌사를 따라서 컨트라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레지듀얼 테어가 아니라 새로운 그런 뉴 리테어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전 동영상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페모로플라스티를 하였어도 레지듀얼하게 인컴플리트하게 리섹션이 되어서 이런 디포미티가 보인다라는 케이스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페모로플라스티를 하여서 컨케이브한 보니 디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뒤쪽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스퍼라이크한 범프가 여전히 보이고 있고 알파 앵글도 여전히 여기선 68도였습니다. 알파 앵글도 여전히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캠 디포미티가 남아 있으니까 레이브랄 테어, 콘드랄 리전 같은 것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오피 이미지에서 본다면 여기에 안테리어 스피리어 레이브룸이 삼각형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이레귤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하이시나 인텐시티의 시스트가 있습니다. 파라레이브라 시스트인데 이거 새로 생긴 테어에 의해서 파라레이브라 시스트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트가 있으니까 리테어다라고 이제 더 확신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물론 굉장히 이레귤러하니까 레이브룸이 이레귤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테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인데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를 따라서 이렇게 본메로의 그런 본메로 시그널까지 보이는 오시피케이션,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도 생겼습니다.